아, 변호사님, 그러면은 그 막 직장에서 이런 것도 혹시 여러 차례 하면 그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네요. 이제 분위기 굉장히 쌀벌해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으로 보는 세상의 이혜성입니다. 법무부인 프라임의 김동진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는 직장 업무와 관련해서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직장 생활과 관련해서 갑질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갑질의 요건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에는 두 가지 요건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업무와 관련해서 우월적 지위나 관계에 있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적정한 범위를 넘는 행위라야 합니다. 이제 그럼 지난번에 한 거는 이제 업무와 관련된 거, 업무 지시 이런 거라서 우월적 지위 이런 게 쉬웠는데, 이번에는 직장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적용돼야 하는지 그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업무 지시는 우월적 지위가 당연히 인정되는 직속 상사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행위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정도가 지나친 것인가만 따지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은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있지 않은 직원들 사이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나 관계가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어렵지만 이제 시청자분들도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한번 최대한 쉽게 가볼게요. 자,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상사와 부하 직원 같은 경우에는 우월적 지위와 관계 이런 게 쉽게 판단이 되지만, 우월적 위치가 인정되는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부서의 상관이거나 상관이 아니더라도 인사부서나 감사부서의 직원과 같이 업무상 우월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조나 직장협의회 구성원들 사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문지식 등 다른 부서나 직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에도 우월적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말 사실 광범위하게 그 우월적 지위가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이라고 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좀 사적인 그런 관계들도 있을 텐데, 이것들도 모두 대상이 되는 건가요? 회사 내 휴게실이나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사이에 벌어진 사적인 분쟁 같이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적인 분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업무 수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수행에 편성하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해서 한 행위도 해당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이렇게 풀어서 들어도 사실 굉장히 현장에서 혼란을 많이 일으킬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업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딱 정해진 형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위아래 관계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직장의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적인 행위라면은 사실 갑질금지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먼저 갑질 중에 신체적인 접촉으로 생기는 유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신체적 접촉이라 하면 폭행이라든지, 폭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쾌한 부딪힘 같은 것을 말합니다. 성추행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신체 접촉은 했지만 폭행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우월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른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해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몸짓이 과격해지면서 신체가 접촉된 경우, 폭행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폭행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갑질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때린 게 아니다, 그냥 밀었다, 이런 경우에도 갑질은 갑질이다. 그러면 이제 폭행이나 성추행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갑질 이전에도 형사처벌을 사실 받아야 되잖아요. 폭행이나 성추행이 인정되면 형사처벌도 받고 갑질로 징계도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 고소할 수도 있고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갑질금지법은 별개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있고 한 가지를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신체 접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신체 접촉 말고 그냥 말로만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폭언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면 갑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폭언이나 모욕적인 표현 이외에 뭐 좀 갑질이 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인사평가와 관련된 사실이라든지 감사 결과에 대한 사실을 동료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또 개인적인 사무를 좀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직장 내에서. 가급적 공과사는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서 외국어를 가르쳐 달라든지, 논문 쓰는 것을 도와달라든지, 자녀 공부를 도와달라든지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확실히 공과사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사실 대부분 지시를 하는 사람들도 아마 알면서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왕따를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갑질에 해당되나요? 왕따시키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봐야겠죠.
인사를 해도 무시한다든지 말을 걸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든지.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월적 관계가 인정이 되는 직원들끼리가 아니라 동료들끼리 왕따를 시키는 거나 아니면 부하 직원들이 거꾸로 상사를 왕따를 시키는 것도 어떻게 뭐 갑질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우월적 위치가 아니면 갑질금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다른 한두 명의 직원을 왕따시키는 것은 우월적 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 갑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동료라 하더라도 다수가 되면 그런 우월적 위치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좀 더 다양한 케이스들을 알아볼 텐데 회사 행사를 할 때 뭐 이제 직원들을 동원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게 문제될 수 있을까요? 회사 행사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노래나 장기 자랑을 할 것을 요구한다든지 점심시간 등 휴식 시간에까지 연습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갑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입이 들어오면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좀 회사 내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지진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몰라도 지시에 의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경우가 문제가 생기겠죠. 특히 행사를 위해 직원들이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를 회사 비용으로 하지 않고 직원 개인 부담으로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경비는 반드시 회사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 단합 대회나 이런 거를 할 때 장기 자랑을 하는데 보통 부서 간 대항전 뭐 이래가지고 하는 성격이 있어서 약간은 강요하는 부분이 있긴 했는데 좀 주의를 해야겠네요. 그 외에 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있었던 일들 중에서 이 법으로 인해 좀 갑질이 되고 불법이 된 것들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직원이 별다른 잘못이 없이 고객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우 회사에서 고객의 눈치를 보면서 합의를 강요하는 것도 갑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보통 백화점이나 뭐 항공기 내에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직원을 보호하지 않는 게 아니라 회사의 입장을 고려해서 직원에게 불이익을 어느 정도 감수해라라고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이 형사합의는 순전히 본인의 뜻에 따라 해야지 회사가 종용하면 원하지 않는 것을 시킨 것이 되어 갑질에 해당됩니다. 이러면은 거의 직장 내 모든 일들이 사실 갑질과 관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근데 이걸 또 갑질이 일어나게 되면 회사가 뭐 과태료를 문다든지 조치를 꼭 취해야 되고 하는데 이러면 너무 회사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까요?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회사가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 업무 관련성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되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에 편성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제 그래서 만약에 직장 내에 이런 갑질, 괴롭힘이 발생을 했을 때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갑질 금지를 취업 규칙에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취업 규칙에 반영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러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당장 취업 규칙에 반응하지 않더라도 한 달 정도 지연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갑질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안내책자에는 집단 따돌림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것도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만히 갑질이 발생한 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비두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된 게 있는데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부당 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은 했어요. 복직은 했는데 회사 측이 이제 업무를 주지 않고 다른 아나운서들이랑 격리해서 자리를 만들어 버리고 또 회사 전산에도 이렇게 접속을 못하게 하는 등의 이런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아나운서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이 있죠. 갑질금지법이 시행되었는데도 계속해서 격리시킨 상태에서 업무를 주지 않는다면 갑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아나운서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한 후에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어쨌든 뭐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갑질 금지법의 시행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실제로 어떤 처벌이 생기는지 어떤 케이스에서 인정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법으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변호사님 그러면은 그 막 직장에서 상사가 이제 보너스 받고 이런 거 알면 보너스 받았으니까 야, 한턱 쏴 이런 것도 혹시 여러 차례 한턱 쏴하면 그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장난 아니네요. 이제 분위기 굉장히 쌀벌해질 것 같습니다. 재밌겠네. 한번 지켜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